네, 지금부터 제110회 총회, 한국교장의 제110회 총회의 신임 총회장 이종화 목사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총회장님, 부총회장 두 분이 취임하신 소감들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면. 인사. 네, 이렇게 우리 기자분들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10회 총회장으로 이제 취임하게 된 이종화 목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총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렇게 해주셔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총회장에 이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 신뢰감 회복을 하는 일에도 우리가 이제 앞장서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총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한국 교회가 신뢰감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서 힘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목회자 수급의 문제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총회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임 부총회장, 목사부총회장이신 김종희 목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10회 총회 목사부총회장으로 선임된 김종희 목사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위기를 넘어서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단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이 되고 참 여러 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서서 우리 총회장님을 보필하면서 더 배우고 또 협력해서 교단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장로부총회장 문형률 장로님이십니다. 예,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가 이제 새롭게 기장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이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님 인사 하시겠습니까? 총회장님과 새로 선출되신 부총회장 두 분, 각 총회장, 부총회장마다 특색이 있고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이 교회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또 새로운 임원진에 맞춰서 함께 논의하면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가 진정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먼저 질문지를 몇 가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CTS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CTS에서는 총회장님께 기장총회를 이끄시면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사역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110회 총회장으로서 기장이 지닌 에큐메니칼 전통 이것을 잘 계승을 이렇게 하되 또 현대 시대의 그 도전에 응답하는 그런 사역들을 펼치고 싶습니다. 총회장 출마하면서 출마의 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 구성원들 공동체 안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기장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다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다름을 품고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다른 신학적 입장이나 또 목회적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교단으로서의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포용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현실적인 어떤 목회자들을 목회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고 기장 정신을 계승을 이렇게 해 나가되 오늘의 언어로 우리가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와 또 갱신의 교단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고 초대교회처럼 칭송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힘쓰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 시점에서 평신도의 역량을 많이 강화하는데 초점을 좀 맞추었으면 우리 총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 이런 데 주력을 이렇게 펼쳐가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우리 김동규 기자님께서 3가지 질문했는데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게 더 낫겠죠. 네. 네네. 좀 궁금했던 점은 초고령 사회 진입, 저출산 문제 이런 사회적 현안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사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좀 기자 교단 차원에서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돌봄 이런 연대 사역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교단은 1971년도 사회선언 지침을 채택을 이렇게 이미 했습니다. 매년 여기에 따라서 사회선교 정책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 참여 전통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2025년도 총회 주제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여기에 따라서 초고령 사회 진입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대응을 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정부의 돌봄에서 비껴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약자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돌봄, 이런 사역들을 강화해 가는데 힘쓰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고립과 은둔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소통과 연대의 공간이 되도록 우리 교단이 힘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처음 사랑 회복을 통해서 돌봄 사랑 실천 사역을 체계적으로 좀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해왔던 사회선교의 그 연장선상에서 현대 위기에 이것이야말로 응답을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총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 선교사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그런 도움과 돌봄 그리고 연대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3가지 질문 주셨는데 지금 하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하고 또 지금 네 일단 그러면 에큐메니안에서 질문 주시겠어요? 예, 에큐메니안 개건 기자인 임석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은상 총무님께서 이번에 이제 제안하셨던 그 성소수자 목회 연구 특별위원회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이제 총회 본부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 위원회를 어떻게 이제
자, 의사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려고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총무님이 대답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참 요즘 그 교회가 그러잖아도 좀 많이 어려운데 이 성소수자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분열시키고 또 나뉘어지게 만들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분열시키는 이런 것들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그럴지라도 우리 성소수자 목회 연구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총회 본부는 몇 가지 원칙으로 위원회의 독립성과 또 그 의사를 보장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또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연구 기관과 그리고 예산 지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사실은 2001년도에 우리 3년간 운영된 성소수자 연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좋은 마무리를 하지 못한 부분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이것을 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관점이라든지 또 교회사적인 그런 성소수자 이해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또 의학적인 분석 또 해외 교회의 사례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어떤 내용과 쟁점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총회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교단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위원회 학문적 독립성을 다만 존중을 이렇게 하고 좀 더 그 안에서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다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총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이렇게 하되 연구 과정에서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이렇게 됐던 이런 공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총회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또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 기자님 질문을 하나 더 해주시고 우리 최창민 기자님 질문하시면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김동 기자님 질문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좀 연장선상의 질문인데요. 교단 내부에서도 찬반이 되게 첨예한데 신우총 회장님은 이 사안을 좀 어떻게 조율하고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이끌 건지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첨예한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우리 교단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요? 특징은 에큐메니컬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일치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지금까지도 이보다 더 어려운 사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들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또 에큐메니컬 신학의 바탕에 의해서 일치를 이루면서 해결을 해온 교단이라고 봅니다. 성수자 목회 특별위원회 신설 안건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저는 이제 가지고 접근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서 그것은 제3장 인간과 죄 또 2항의 명시를 하고 있는 대로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이런 전통적인 신앙 입장을 견지를 하고 현실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목회적 돌봄을 소홀히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감정적인 이런 대립보다는 그래서 이제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이라든지 또 교회적인 교회사적인 어떤 이해라든지 그리고 의학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단과 또 한국교회에 차분하고 사려 깊은 자료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들도 많고 그동안 서로 상반된 의견들도 있고 또 의혹의 어떤 눈초리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목회자 그리고 장로, 신학자, 의료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단 내 다양한 의견들을 균형 있게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총회원들도 같이 마음을 함께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박주성 기자님 더 질문할 내용은 있으신가요? 이건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작년 회기 때 이제 기장 교단과 예장 고신의 만남이 사실은 좀 이례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보와 사실 보수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이 교단이 이렇게 만났던 것 자체로 사실 이례적이었는데 혹시 이번 회기 때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성에서 뭔가 연합이라든지 다양성을 또 인정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신다고 하셨는데 올해에도 좀 그런 계획이 좀 마음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뭐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연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저는 서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교단의 에큐메니컬 신학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뭐 누구와도 대화하고 또 같이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단은 계속해서 지난 회기 때 고신 측과 만남 지속하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학술적인 어떤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사실 한 것이 사실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고신 측에서 연락이 지금 없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뭐 후문들도 이렇게 들려지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아마 고신 측에서 우리와의 만남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런 것들에 이제 차기 총회장이 될 분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뭐 교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연장선상에서 더 발전된 그런 만남을 이어가고 싶고 또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김동 기자님 마지막 질문하고 오늘 네. 기자회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전에 에큐메니컬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NCCK 관련해서 일부 교단 뭐 탈퇴나 뭐 보수적인 이제 목소리 강화로 연대가 흔들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좀 기장이 한국교회 안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어떤 정책성을 세우고자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금 또 총무 선임권 관련해서 좀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먼저 총무 선임에 대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고 있고 또 에큐메니컬 그동안에 운동해왔던 어떤 이런 전통 또 좋은 점들 또 소수자들도 우리가 다 포용하고 또 함께 일하는 이런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온 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고요. 회원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총무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또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신 앞서 질문에 대한 것은 뭐 주요 회원 교단들이 조금 탈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이런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 교단은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부 교단의 탈퇴나 보수적 목소리 강화로 인해서 좀 연대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치와 또 사회 개혁 운동의 균형을 우리 교단은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이고
또 에큐메니컬 운동을 우리가 주도해서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운동이 대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저는 신앙에 힘을 주는 운동임을 강조하고 또 잘 설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기장교단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NCC 운동은 지역 그리고 풀뿌리 여성과 청년 평신도 중심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더 대중화하고자 하는 일에도 우리가 더 노력하고 또 현장에 응답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녁 회무가 없으면 더 많은 질문도 받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좀 안타깝게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오늘 신임 총회장 취임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언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